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캐릭터 감정사 드보세입니다. 오늘 살펴볼 드라마 캐릭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죠.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의 오애순 캐릭터입니다. 젊은 시절은 아이유 배우가 연기를 하고, 그리고 중년 이후는 문소리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유 배우는 오애순의 딸 양금명 역할을 또 같이 연기를 했죠. 1인 2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기력 아주 훌륭했죠. 이 드라마는 제주도, 그리고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특히 엄마와 딸 엄마라고 하는, 여기에 제주도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성, 변별성으로 좀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지 않고 볼 수 없는 그 폭삭 소가수다에서 울음을 막 끌어내는 그 캐릭터인 오애순 캐릭터 감정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드라마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첫 회 1화와 마지막 회의 16화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화에서 오애순이 그러니까 나이를 먹은 늙은 오애순이 이렇게 나레이션을 합니다. 그때는 몰랐다. 내 나이 70이 올 줄이야. 그때는 몰랐다. 70에 그토록 하고 싶은 말이 날마다 흐드러지던 말이 될 줄도. 엄마라고 합니다. 엄마라는 단어, 이 말, 눈물 없이 듣거나 말하기 어려운, 물론 뭐 눈물만 있는 건 아니죠. 기쁨, 환희의 순간에도 엄마는 있지만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 엄마를 생각할 때는 아무리 좋았던 기억들도 눈물과 함께 나오는, 그 눈물을 부르는 마법의 언어,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부분이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면 16화 마지막에는 정말 그 제주도 하면은 막 떠오르는 그 풍경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유채 꽃밭. 여기를 배경으로 그 위에 자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너무나 어렸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삭 소가수다. 이렇게 끝나죠. 드라마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폭삭 소가수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무엇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느라, 혹은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느라 고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이죠. 이 1화의 시작과 16화의 끝이 드라마의 모든 것을 말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쪼개보면은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녀의 일생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한평생 소녀를 지켰다. 소녀 오애순과 이 소녀를 지켰던, 평생 지켰던 소년 양관식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중한 이가 아침에 나갔던 문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 그건 매일의 기적이었다.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이 매일 안전하게 귀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운 당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운 당신 폭삭 소가수다 라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인이 된 오애순이 남편 양관식에게 바치는 헌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이 폭삭 소가수다의 이제 오애순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애순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좋아서 했어. 천혜고와 오애순이, 식모살이 오애순이, 여고중태 오애순이, 내가 가져본 타이틀 중에서 근명이, 은명이 엄마가 제일로 근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오애순의 일생이 다 담겨 있는 천혜고아에서부터 나중에 아이들 엄마까지 오는데, 거기서 핵심은 바로 근명이, 은명이 엄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요망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오애순이 엄마로 변하는 이 과정이 전체 사막으로 구성했다라고 얘기하는 폭삭 소가수다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오애순 캐릭터를 감정을 할 때 핵심적인 부분들은 사실 성격을 보는 게 좀 필요한 건데, 이 오애순은 그냥 딸에서 엄마로 바뀌는 그런 역할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애순 캐릭터를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는 딸이라든지 엄마라는 역할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캐릭터 감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요망진 오해순, 정광래의 딸 이야기입니다. 오해순의 어머니 정광래에게 그 딸은 명치에 든 가시 같은 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정광래가 첫 번째 남편, 그러니까 병든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오해순인데 남편이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이 딸을 그 시집에 두고 재혼을 했는데 그 세서방은 한량이에요. 근데 애순이가 자꾸 이제 엄마를 찾아와요. 왜냐하면은 그 오씨 집안에서 얘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명치에 든 가시 같은 이 딸, 그 딸이 또 이 엄마를 울립니다. 왜냐하면은 정광래는 자기 팔자가 지게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지게 위에 올라타는데 엄마의 표현입니다. 이 콩만한 게 자꾸 내 지게에서 내려와. 자꾸 지가 내 등짐을 같이 들겠다 그러니 웬수지, 내 속을 젤로 후벼파니 웬수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말 요망진 캐릭터가 어린 소녀 오해순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해순이 10살 때 엄마가 물질하면서 생긴 그 순병 때문에 죽어요. 친아버지도 아닌 새아버지 밑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엄마가 죽고 나니 정말 천혜고아가 된 거죠. 그래도 오해순 옆에는 누군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감정 포인트입니다. 바로 좌충우돌 오해순인데요. 양관식의 아내입니다. 양관식이 오해순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양관식은 무조건 오해순 말고는 없어요. 하지만 오해순은 약간 얌전을 빼는 척하면 하지만 실은 14살 때부터 양관식과 입맞춤을 할 준비를 한 그만큼 요망진 소녀였죠.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 새아버지가 오해순을 부산의 한 공장, 제주도에서 부산의 공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돈 벌어오라고. 그 드라마에서 공순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공순이 공돌이, 물론 지금은 공대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1960년대에는 공장 노동자를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공순이 공돌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이 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새아버지의 말 때문에 막 서러워서 우는 그런 오해순. 불쌍해요. 눈물 나요. 정말 눈물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바로 천지에 오해순이 반기는 건 양관식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나는 양관식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면서 오해순의 편을 들어줍니다. 어린 오해순은 1960년대의 어린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양관식은 그런 오해순을 내가 대학도 보내주고, 그리고 오해순이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시를 쓸 수 있는 시인도 되게 해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둘이 결국 눈이 맞아가지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제주도에서 오해순은 이제 그 새엄마의 폐물이나 이런 것들, 내가 식모살이 하면서 이렇게 한 것들 다 챙겨야 돼 라고 해서 그걸 바리바리 다 싸들고 양관식과 같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이 아직 미성년자인 얘네들이 신혼부부 행세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뭐 사람들이 보면 모르겠습니까? 부산의 한 여관, 이 사기꾼 같은 여관 주인이 얘네들이 가출했다라는 걸 알고는 얘네 폐물도 다 훔치고 뺏고 막 이래가지고 실언이 겪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제 난리가 나고, 그래서 막 방을 붙이고 막 이랬는데 요 파출소까지 끌려갔다가 제주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무단 가출의 풍기문란. 오해순 퇴학당해요. 하지만 남학생이었던 양관식은 퇴학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엄격했던 그 시대 상황 때문이죠. 그리고 오해순은 제주로 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호래비인 나이 많은 그 부산길이라고 하는 어촌계 계장이 있어요. 하씨 이러고 이제 막 성질만 부리는, 얘하고 손을 봐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해순은 억울해 죽겠지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양관식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바는 없고 뭐 이러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양관식이 오해순을 쫓아오고, 그래서 18살의 오해순이 19살의 양관식과 결혼을 하게 되고, 부산 도망갔을 때 그때 이제 생겼던 양금영이라고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시집살이 오지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도 해야, 제주 여성이 그렇지. 일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뭐, 정말 가장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도 오해순의 엄마인 정광래는 그 역할을 다 했는데, 오해순에게는 양관식이 있어가지고, 가장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 시집살이를 아주 호되게 하는데, 이것도 양관식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어린 양금명 얘를 이렇게 그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가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렵게 대하려고 하면은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기도 하다가 결국 밥상머리에서 딱 아버지하고 밥을 먹던 거 등을 돌려서 이 자기 아내와 딸이 먹고 있는 밥상으로 딱 반바퀴 돌려서 그렇게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키고,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며느리로 들인 거 아니고 내 아내라고 하면서 분가를 시도합니다. 없는 살림에. 그래서 이 시기에 오해순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 시기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쳐들어오는 봄은 누가 말리겠느냐마는 제주의 봄은 그렇게도 유독 빠른 거였다. 봄의 혁명, 5.16 무혈 쿠데타. 생각만큼 혁명적이지 않은 봄이라고. 이들의 60년대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국 18살에 딸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딸 양금명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그 자식을 낳을 때 정말 난산이거든요. 이 양금명이 출산을 할 때 죽는 줄 알았는데 출산이 그렇게 어렵고, 그때 양금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살 때 나를 낳았다고? 도대체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정말 종족의 마음을 달아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치사할 수 없는 오해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정광래의 딸에서 양관식의 아내였던 오해순이 양금명의 엄마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지점이 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은 그렇게 요망지고 좌충우돌 막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이 캐릭터가 양금명의 엄마가 되는 순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캐릭터로 바뀌는데, 도대체 젊은 시절에 오해순은 어디 간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단순히 배우가 아이유에서 문소리로 바뀌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 캐릭터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변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 엄마 오해순도 이 금명이를, 어린 금명이, 제주에서의 여성은 뭐 보통 해녀가 되는 것들인데, 그 시할머니가 이 금명이 손녀를 해녀로 만들려고 차린 제상에서 막 다 뒤엎어버리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오해순이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너무 어린 나이에 헤어져 죽은 그 엄마 정광래, 엄마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너는 절대로 물질 해녀가 되지 말고 내가 죽으면은 육지에 외삼촌을 찾아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제주에 묶여버렸잖아요, 오해순이. 그래서 양금명만큼은 해녀로 만들 수 없는 뭐 이런 어떤 사명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엄마 오해순의 모습에는 바로 그 오해순의 엄마인 정광래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이 정광래는 딸 어린 애순이가 앵벌이를 끌려갈 뻔했었던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해순의 회상을 그 양금명이, 그 오해순의 딸인 양금명이 엄마의 입을 빌려서 듣는 외할머니의 이야기인 거죠. 그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야 엄마 하는 거라고. 이렇게 오해순이 회상하는 본인의 엄마 이야기가 양금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양금명은 그 딸이면서도, 뭐 모든 딸들이 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엄마와 딸 관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서 엄마는 엄마 인생 없어 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 양금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이게 뭐 너무 뻔하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오해순에게 양금명은 너무너무 애지중지 소중한 그런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 양금명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양가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계속 타박을 받아요. 일단 양금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엄마는.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서 뭐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숭룡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상견례 자리에서 발생한 숭룡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오해순이 그럽니다. 숭룡이나 제대로 뜰 줄 아는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엄마 오해순이 좀 열받은 거죠. 숭룡을 풀려고 일어서는 딸 양금명을 앉히고 본인이 직접 이 돌솥에 있는 숭룡을 풀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무 귀해서 안 가르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젊은 시절에 정말 요망진 오해순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결혼 뭐 시켜? 나 이 결혼 반대세! 라고 하면서 판을 엎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엄마가. 오해순이. 그래서 갑자기 이 캐릭터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양금명도 그거 잘 알아요. 잘 알고 있고 이러기는 하지만은 이 양금명이 나중에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그 엄마 오해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은 이 변화된 캐릭터인 요망진 그리고 좌충우돌 오해순이 정말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엄마 모습으로 변하는 거에는 아마도 양금명이라는 캐릭터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양금명 캐릭터가 아니라 오해순 캐릭터죠. 양금명 딸의 입장에서도 오해순이 좀 보이기는 하긴 할 텐데 이 양금명 입장에서는 엄마 인생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이 부모가 엄마뿐만 아니라 양관식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생각을 했다라는 건 정말 잘 알아요. 그 상견례 자리에 약간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듯 하지만은 결코 치사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궁금해합니다. 그런 딸에게 엄마 오해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엄마로서의 어떤 마음인 거죠. 치사하게 살지 않은 이유. 그건 바로 자식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함부로 살 수 있겠는가? 단 하루도 치사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이 엄마 오해순은 딸 금명이에게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 바람은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이 오해순 자기 옆을 지켜줬던 남편 양관식에게 하는 말입니다. 난 금명이가 다 했으면 좋겠어. 다 갖고 다 해먹고 그냥 막 펄펄 다. 난 우리 금명이가 상 차리는 사람 되지 말고 상을 막 업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키운 딸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포인트에서 아주 요망진 그러니까 요망진 오해순에서 좌충우돌 오해순에서 치사하게 살지 않은 오해순인 건데 이게 딸에서 아내에서 엄마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지점입니다. 이 폭삭소가수다를 이 여성 3대 서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어떤 그 서사 구성 때문인데 여기에 중심에 놓여 있는 캐릭터가 바로 오해순입니다. 이 오해순의 일생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말 요망진 매력적인 오해순이 갑자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엄마로 변화하는 지점이 약간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는 꼭 저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성격은 없어지고 역할만 남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작정하고 울리는데 울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지만은 울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감정을 자극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광래에서 오해순 그리고 양금명으로 이어지는 여성 3대 서사라고 하는 점. 이것이 아마 가족 이야기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 그러면 기존의 가족 이야기는 남성, 아버지 중심, 부계를 중심으로 가족 이야기가 전개됐는데 이 폭삭소가수다에서는 아버지 부계가 아니라 엄마를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지점이 좀 변별되는 차별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오해순의 엄마, 그러니까 오해순의 존재의 기반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엄마 정광래와 관련돼 있는 제주도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1948년도에 있었던 4.3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는 이 비극이었었죠. 이 부분이 제거가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1961년대 5.16 군사 쿠데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87년 양근명이 대학에 입학하던 그 해에 87년 6월 항쟁이라든지 88 서울 올림픽이라든지 뭐 97년에 IMF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오해순의 존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4.3 항쟁만 빠져 있는지,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보편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드라마turgi적인 관점에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기왕에 이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 가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 비극성을 가지고 있는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해순이었으면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드라마의 극본을 쓴 임상춘 작가의 첫 작품,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쌈마이웨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시대와 충돌하는, 부딪히는 청춘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백꽃필 무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회와 부딪혀 나가는 어떤 이런 캐릭터를 굉장히 잘 그렸던 작가가 왜 폭삭소가수다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어쩌면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뺄려야 빼기도 어려운 그 4.3을 배제를 했을까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폭삭소가수다의 오해순은 제주도 여성이 아니어도 돼요. 제주도인 이유는 육지로부터 고립된 섬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섬 얼마나 많아요. 해녀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주로 간 거, 그걸 설득력을 갖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광래라는 오해순의 엄마와 관련해서는 이 지점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할 정도로 아쉽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러니까 제주가 아니어도 가능한 여성 서사, 이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 서사로 이게 정형화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강조되는 것, 지금 완전한 가족의 서사가 불가능한 시대라고 얘기하죠. 뭐 가족 해체도 있고 1인 가구 늘어나면서,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뭐 그냥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가 사실 많이 파괴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경험을 했던 어떤 과거의 가족의 형태를,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중장년 세대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이거 유토피아도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린 어떤 그 가족의 감성들을 엄마를 통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눈물 펑펑 흘릴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고, 젊은 그런 어떤 정서가 좀 약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래, 가족이라고 했을 때 내가 유일하게 어쩌면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정말 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어주는 그런 의지로서의 가족에 대한 판타지를 가질 수가 있을 텐데, 바로 그런 가족에 대한 유토피아를 대리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 작품에서 바로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오해순이라는 캐릭터, 젊은 시절 아이유 배우가 연기했고 중년 이후로 문소리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이 배우들의 연기는 거의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특히 엄마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배우들의 연기력 덕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 부분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요망진 오해순이 그냥 헌신적인 그런 엄마로 변화하는 이 지점에서 보편성은 확보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오해순만이 가질 수 있는 캐릭터성은 약화돼 버리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상징하는 여성 캐릭터였던 소녀 젊은 오해순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낯설지만 새로운 감각을 자극할 때 힘을 발휘하는데, 만약에 새로운 감각을 자극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상징이 아니라 관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폭삭소가수다의 오해순 캐릭터는
배우들의 연기력 이거 전혀 별개로 오로지 그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정형화된,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좀 상투적인 그런 엄마 역할로 이렇게 막 고착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오해순 캐릭터는 5,000원의 평균값인 2,500원으로 감정하겠습니다.